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그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인터뷰 길이는 약 40분 정도 됩니다. 40분이 조금 넘는데요. 그것은 내일 저희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뉴포 초대석 코너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근데 이제 그 전체 내용 다 보실만 합니다. 저희가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이것은 정말 그 애국 시민이라면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일부만 발췌해서 보여드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부만 발췌를 했는데도 내용이 짧지는 않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한국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먼저 대선에 출마하시는 출마의 변부터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정책개발단도 지금 구성이 돼가 있고, 기본적인 대선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네.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할지 이 문제는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가 이런저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한 시기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네. 아무튼 이번 8월 30일 되면 창당 4년 되는 정당인데 네. 그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정당이고 박근혜 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거짓이다. 이렇게 네.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또 네. 하나는 그 2016년 그 촛불의 그 사항들은 음. 저들은 촛불을 혁명이라 하고 자유자를 빼는 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네. 공화당은 분명하게 이것은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이다. 이렇게 입장을 음. 정리했고 그 권력 찬탈의 상황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찬탈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고 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봐서는 문재인 정권의 이 임기가 바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없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지금 4년 3개월 오늘부로 1553일째 감옥에 계시잖아요. 어느 네네네. 나라도 이렇게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보복을 이렇게 하는 악랄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정권을 잡아야 지금 뜻하신 바들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많이 해 주어야 정권을 쟁취하실 수 있을 텐데, 과연 국민들에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강한 내용이어서 호소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출마 선언과 같은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3년 전에 윤석열과 어제 윤석열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권 교체가 자꾸 멀어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음.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달 초에 사퇴를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임기는 7월 말이에요. 네. 결국은 5개월 가까이 일찍 나왔는데 저는 네. 그때 윤석열 총장이 큰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원했고 어제 음. 말한 대로 소위 말하는 공정과 자유, 정의, 뭐 상식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 청와대 핵심부에 대한 권력 게이트 수사를 했어야 된다. 그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팽개치고 나와버렸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권력 게이트 수사팀장부터 수사팀들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것을 윤석열 씨가 몰랐느냐?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국 수사를 왜 했느냐? 측근한테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했다. 음. 그러면은 조기 사퇴 그 권력 게이트 수사를 안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권력 게이트 수사를 안 하고 조기 사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보는 시각은 이 정권 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구나. 그때 만약에 권력 게이트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부패, 부정, 또 무능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밝혔으면은 정권 교체가
윤석열에 의해서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정권 교체가 굉장히 쉽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중간에 중도 사퇴하고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바람에 정권 교체가 좀 더 힘들어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윤석열이 과연 이러한 그 붉은 적폐의 5년의 암흑의 시대를 뿌리쳐 뽑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의문이 가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특히 좌파 정권의 말로의 좌파 정권의 몰락은 권력 핵심부에 대한 이 정권 게이트 수사입니다. 이 수사를 못했다는 것은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한국이 이런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공화당이 경제 약하다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튼 자유시장 경제가 뿌리 박히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민주노총이 거의 배가 늘었어요. 다음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기업주와 노동자들의 상생의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기업에 대한 이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줘야 된다. 지금 52시간 근로제라든지 노조의 상임 이사 진출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 지금 현재 52시간 근로제의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중산층 해체를 자기들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산층이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본주의고 또 하위계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이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전략을 문재인 정권은 썼고 그 전략이 어느 정도 국민을 속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결국 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는 자기들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각 부분에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의 침탈이 너무나 강했다. 이런 것을 다시 되돌려 놓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런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다시 확보해 하는 것이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자유주의 시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다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국 시장과 갈등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중국의 문제는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반중 노선을 분명하게 했어요. 뭐냐 그러면은 중국은 아무튼 경제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경제 속국화 만드는 작업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엄청난 압박을 넣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를 곤혹하게 했고 롯데라든지 이런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압력으로 결국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중국이 바로 옆에 경제적인 이제 동반자 역할로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만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경제 속국가가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하고 자유후방국가 혹은 신시장 개척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속국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차이나타운을 전국에 깔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공자학원, 정보기관과 같은 공자학원을 지금 대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전 세계 공자학원의 2위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 속국화도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반중 노선을 선언을 했고요.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블록, 소위 말하는 반공산주의, 반중 블록을 형성해야 된다. 그것은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또 대만, 또 홍콩 민주화 세력으로 구성된 반중 노선을 형성을 하고 반공산주의 노선을 형성했을 때 대한민국의 존립이 가능하지. 만약에 이런 반중 반공산주의 블록을 하지 않고 한미동맹에서 이탈하고 또 이 자유후방 국가의 연대에서 이탈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너무 젊은 친구가 이제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젊은 층들이 보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실질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죠. 정당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진실을 알고 그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뭐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국가의 운명이 걸리고 있는 정권 교체에 중차대한 대선을 10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또 지방선거가 14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당대표가 하는 것은 뭐 신선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준석이가 그동안 걸어왔던 배신의 이 정치 또 야합의 정치 또 권력에 붙어 다녔던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과연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선거 또 체제의 선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좌파들의 술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은 세대 교체를 얘기할 때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지금 만약에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들고 나오면은 윤석열도 없고 최재형도 없고 조원진도 없는 겁니다. 네네.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은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화두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일반적인 좌파 우파 여야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를 침탈했는 정권을 몰아내는 거다.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윤석열의 이준석의 행보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행보가 있고 저는 뭐 한 10월 달쯤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야권에 있는 주자들이 서로 간에 후보 단일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 같은데 조 대표님 혹시 제가 구체적인 안도 제안을 했어요. 예. 첫째는 바깥에 있는 자유우파 국민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정광훈 목사의 국가혁명당, 고영주 변호사가 하고 있는 자유시민당. 우선 이 세 개 정당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자.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국민의힘이 제가 하잖아요. 40% 가지고는 정권을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전체 껴안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단일 후보와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 경선을 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긴 하지만. 북한의 문제는 아무튼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북한의 경제 봉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CVID가 이번에 G7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던데 CVID를 더 강화해서 북한이 스스로 항복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봉건국가와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은 이 봉건국가를 해방시켜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은 좀 더 강화를 하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이 중화 소위 말해 1대1로를 막는 1대1로 정책을 맞는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정당들이 인물을 바라보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인물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되고 민초들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제 부정부패 관련된 정치인 또 병역의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 또 친북, 친중, 또 종북, 종중, 또 반미 뭐 이러한 세력들이 정치권에서 이제 퇴출되는 그러한 정권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제외 동포들, 우리 특히 미국에 있는 동포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하고 있는 이런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또 우리 공화당이 4년간 투쟁했고 그런 정당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당원수로 제3정당이거든요.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 우리 공화당인데 좌파 언론뿐만이 아니라 우파 언론들도 한국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굉장히 언론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다는 거죠, 탄핵에.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주장하면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거짓이다. 이것은
좌파들에 의한 권력 찬탈이고 그들은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 찬탈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또 기원하고 또 그러한 대비도 우리 공화당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아주 선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힘내주시기를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조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